네, 안녕하세요. 코인킹 곽두팔입니다. 지금 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하나의 기회 그리고 하락보단 단기 상승에 초점을 맞춰 시장을 봐야 하는데요. 지금 실버 게이트를 시작으로 해서 실리콘밸리 그리고 시그니처 은행뿐만 아니라 퍼스틱 리퍼블릭 은행까지도 지금 뱅크런 파산 문제가 생기고 있고 미국에 있는 은행뿐만 아니라 어제는 크레딧 스위스 은행까지도 위기가 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주가, 금, 비트코인 웬만한 투자 자산들이 하락이 아니라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지금 이 시장이 왜 이렇게 불타고 있는 것일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코인을 매매해야 할지 이 부분 또한 같이 궁금하실 텐데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런 내용들 다 얻으실 수가 있으니까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발성으로 휘몰아치고 내리꽂을지 이 부분들에 대해 저의 생각을 이제 질질 끄지 않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각 은행들의 파산, 뱅크런 위기 이런 건 이미 며칠 동안 시끄러웠기 때문에 아마 주식을 하거나 코인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접하셔서 이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이렇게 상승만 하고 있는지 이 이유를 하나 꼽자면 위기에 닥친 금융시장이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공급이 아닌 연준 그리고 각 은행들에서도 이 금융위기가 오지 않게 사전에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실리콘밸리 이슈가 터졌을 때 연준 그리고 바이든이 은행에 직접 맡긴 돈을 보험 대상 한도와 상관없이 전액 보증하고 또 유동성이 부족한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출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 결과는 지금 지난주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3천억 달러 늘어나 일주일 만에 지난 4개월분의 양적 축소 QT를 한 번에 되돌렸는데요. 지금 이런 연준의 대차 대조표상 자산 규모는 연준이 국채 등을 매입하거나 혹은 담보로 잡고 시중에 달러를 푼 규모를 의미합니다. 달러를 풀어 유동성을 공급하고 이걸 다시 회수하는 방법이 이제 양적 긴축, 우리가 알고 있는 금리 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파악되는 수치는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후 1648억 달러, 하나로 216조 원의 유동성을 은행에 공급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 수치가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많은 사상 최대 규모인데요. 3월 15일 연준은 할인 창구를 통해 1528억 달러를 시중은행에 빌려줬고 직전 주에는 공급한 45억 달러의 4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주간 단위 최고 기록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1110억 달러였는데 지금 이 수치를 보면 얼마나 큰 규모의 유동성 위기인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연준은 전통적인 할인 창구 외에 긴급 유동성 프로그램 BTFP를 통해서도 119억 달러를 공급했습니다. 즉 쉽게 말해 지금 연준은 이런 금융기관 파산, 뱅크런 이런 문제들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유동성, 즉 달러를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이 유동성이 풀리면서 다시 한번 시장은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최근에 문제가 됐던 크레딧 스위스 은행도 마찬가지죠. 크레딧 스위스 은행 또한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고 최대 주주인 사우디 국립은행은 외면을 했지만 지금 스위스 중앙은행에서 최대 71조 원 정도의 지원을 해줄 예정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지금 실버게이트를 시작으로 해서 은행들의 연쇄 파산 그리고 뱅크런 사태가 발생되고 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선 지금 연준, 국가, 각 은행들이 돈을 풀고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는 그 다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당장 더 큰 문제로 발생될 수 있는 금융위기에서부터 빠르게 해소시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즉 유동성이 다시 한번 풀리기 시작하니 증시, 비트코인, 금 등 투자 상품들의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은 하락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2021년 때와 같은 불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미니 불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번 달만 끝이 아니라 4월 달까지도 이런 상승장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4월 시작할 때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최근 터졌던 금융기관들의 이슈 그리고 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발빠른 대응 지금 당장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좋습니다. 연쇄 파산 그리고 금융 위기를 막기 위해선 사실 이 방법밖에 없었겠죠. 이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었다면 다른 선택을 했겠지만 지금 연준에서나 그리고 국가에서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은 이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도대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내년에 있는 미국 대통령 선거 때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바이든 대통령 지금 내년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데 금융위기가 터지게 냅둘까요? 이거 터지는 순간 내년 대선은 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을 거예요. 그래야 내년에 2008년 때보다 더 심각했을 수도 있는 금융위기를 막았다라는 타이틀 하나가 생기겠죠.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선 물가를 잡는 거
지금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가는 지금 9%에서 6%까지 잡았다라는 명분이 있어요.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지만 바이든 입장에선 인플레이션보다 더 큰 금융 위기를 막았다라고 하나의 변명거리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순위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인플레이션보다는 대선 전까진 이 금융 위기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고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은 그 다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금은 유동성이 풀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걸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고요. 당분간은 이전처럼 계속해서 하락보단 상승에 초점을 맞추려고 있고 4월 역시도 저는 상승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위아래 흔드는 건 당연히 있을 거고요. 다만 이걸 어떻게 버티냐의 싸움이겠죠. 그래서 그럼 도대체 이제 어떤 알트코인들을 매매해야 하냐, 이게 가장 그 다음으로 궁금하실 텐데 정말 간단합니다. 업비트 들어가셔서 지표 5일선, 21선 설정하신 다음에 5일선과 21선 골든크로스가 이제 막 이루어지는 코인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스택스가 굉장히 힘이 좋죠. 이 스택스 역시도 5일선과 21선 골든크로스가 나와준 뒤로 34%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가스도 마찬가지로 5일선과 21선 골든크로스가 나온 다음에 15%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차트를 위주로 보시면 되고 정말 쉽죠. 5일선, 21선 골든크로스인지 아닌지 지금은 이것만 보면 됩니다. 사실 상승장에는 다 오릅니다. 안 오르는 코인 없죠. 다 오르는데 시간과 심리적인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산 코인이 왜 안 오르고 다른 것들만 오르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산 코인도 상승장에 무조건 다 오릅니다. 단 리플, 이오스, BK 이런 코인들도 수익은 차이가 있겠지만 결국엔 다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조급하실 필요 없고 천천히 이 시장을 즐기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할게요. 지금 알트코인들 다른 거 볼 필요도 없고 5일선, 21선 지표 설정하신 다음에 골든크로스 이제 막 발생을 했거나 혹은 직전인 코인들 위주로 보시면 되고 어렵게 보지 마시고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정보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에 실시간으로 계속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당연히 아무런 조건 없이 무료로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입장은 이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무료로 입장하시면 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이제 다음 새로운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